반갑습니다. 모드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1월 30일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5.85를 받았습니다. 제가 만 15세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했고 입건이 되었습니다. 재판을 보고 나서 16세까지 얼마 남지 않아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결격 기간이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더군요. 결격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무면허 운전은 무조건 1년이죠. 이건 제가 좀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 같은 경우에 음주로 적발이 되면은 6개월 만에 딸 수가 있어요. 1년이 아니라. 그 무면허 운전 조항이 43조예요. 제 82조에 보시면 제 43조 입안한 날부터 1년 뒤에 이제 면허가 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가로 열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46조는 관계가 없고요. 43조에 따라서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부터 1년이다. 이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6개월 되겠네요. 6개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1호. 네. 면책금 납부에 관하여 CGS4486님 아직 피해자와 대면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없고 일단 민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면책금을 내야 한다. 사고가 있는 경우겠죠. 보험사에 음주 사고를 알리고 보험 처리를 요청하면 그 즉시 면책금을 내야 하나요? 네,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아도 돼요. 자, 면책금을 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민사합의라고 하는 건데 민사합의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보험사 통해서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주고 야 보험사 내가 400만원 줄 테니까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빠진다. 이게 민사합의의 면책금 조항이고요. 두 번째 보험사 니네 필요 없어 피해자하고 만나가지고 민사합의금 따로 줄게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보험사 끼고 할 거면 면책금 줘야 되고 보험사 빠져 라고 한다면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면책금의 즉시 납부가 힘든 사정이 있다면 사고로 인한 결정이 난 후에 요금을 납부해도 되나요? 보험사의 사정을 잘 말씀하시면 면책금을 좀 유예해 주기도 합니다. 보험사라는 건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강제력이 없어요. 소송을 통해 가지고 면책금을 달라고 이제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사에 잘만 얘기하시면 유예를 시켜줘요. 인피의 경우 면책금을 내고 민사를 끝내고 나서 형사합의도 봐야 한다. 맞아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입니다. 면책금 조항은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형사합의는 일단은 하는 게 좋다. 그러나 경미한 경우에는 무리해서 할 필요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 경우에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까지 다치지 않았다면은 거기에 목숨 걸지 마라. 뚜루뻥님께서 또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보험사한테 면책금 안 내면은 보험사는 도와주진 않겠죠. 이제 보험사도 뭐가 돈이 들어와야 이제 뭐 출동을 하든지 뭘 하겠죠. 면책금이 안 나오면은 보험사가 낄 여지는 없습니다. 네. 자, 에그정님. 어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간단히 하고 귀가를 하기에 대리를 불렀는데 운전을 하고 말았고요. 농도가 0.045. 벌금은 제가 볼 때는 400만원 예상이 되고요. 벌금 낼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빌려서 내든지 아니면 하루 일당 10만원의 노역을 사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국가는 안 봐줍니다. 죄송하지만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면 좋겠지만 벌금과 세금은 피해갈 길이 없어요. 우니님, 네, 제가 어제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술을 마신 후에 대리운전이 없어서 큰 길로 가서 대리를 부르려고 잠깐 움직였는데 택시와 부딪혔군요. 손님이 타고 계셨고 손님은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받았다고 하네요. 0.189 2016년에 음주 한 번 또 있고요. 집행유예는 나온다고 보셔야죠. 네, 10년 안에 2번에다가 이번에 음주로 사고까지 있기 때문에 물론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봐야죠. 이거 벌금으로 바꾸려면은 변호사 선임하셔야 됩니다. 또 운도 따라줘야 돼요. 이거는 변호사가 암만 실력이 있다고 해도 운이 없으면은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6, 7년 전에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한 번 있고요. 두 번째 단속으로 0.128이 나오셨고 이게 뭐 이제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갈 것 같진 않아요. 10년 안에 2번이기 때문에 이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나올 것 같고요. 블랙버드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법정 구속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이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벼운 형벌은 아니에요.
자, AYKJ8518님 10월 음주에 걸려 3년 아웃이 됐어요. 약식 명령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정식 재판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죠. 우리가 이제 약식 명령이 나와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벌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형이거든요. 근데 재산형을 갖다가 정식 재판 청구를 했다고 해서 그걸 자유형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판사가. 그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건 있습니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있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또 따로 있어요. 개념이 아예 달라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감옥 가는 대신에 나오는 거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벌금을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달라요. 근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 됐는데 딱 한 번 받아봤어요. 지금까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거의 이름만 있을 뿐이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차라리 뭐 이런 경우에 선고유예를 받으면 모를까. 선고유예도 근데 쉽진 않아요. 선고유예는 그래도 아주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벌금형으로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는. 자, 네온님, 네, 법률 용어에 대한 질문하셨네요. 네, 약식 명령에 대한 선고에 들어가나요? 내용상 보면 고지다.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선고죠, 약식 명령도. 왜냐면 법원에 불러가지고 판사가 뭐 잘해서 잘못했어,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 얘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벌금형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요, 사건이.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것들은 그냥 벌금형으로 끝날 만한 것들은 서면으로 일단 심리하자, 약식명령 서면 줄 테니까 여기에 있어서 혹시 할 말 있으면은 그때 정식 재판을 7일 안에 청구해라, 이렇게 이제 룰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실무상으로 보면은 약식명령에 대해서 7일 안에 정식 재판 청구를 안 하면은 그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그 효력 자체가 선고의 효력이죠. 네, 물론 이제 선고 자체를 넓게 보면은 뭐 1심 선고를 한 뒤에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선고를 해도 그 효력이 변경될 수 있지 않느냐. 일단 잠정적인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교수님들 말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오해하신 게 뭐냐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과 선고에 의한 벌금형은 다른 것이겠죠. 뭐 이렇게 쓰면서 약식명령은 검사가 주는 형벌 이렇게 쓰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사가 주는 형벌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식 기소죠. 판사가 검사의 약식 기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리는 것이 약식 명령이 되는 겁니다. 자, 소송의 결과인 판결을 알리는 것을 선고라고 하는데 보통 판결 주문의 낭독과 그 이후의 요지를 설명한 수로 되어 있어. 역시 소송의 결과지만 결정이나 명령을 알리는 것을 고지라고 한다. 자, 쐐기를 박죠. 네이버 시사 상식인데 보시면 약식 명령의 청구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청구, 약식 기소죠. 공판을 생략하고 나와서 재판받는 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과하는 재판 절차를 말한다. 약식 절차는 간이 신속 비공개로 행해진다는 점이 특색이다. 그러니까 빠르게 끝내는 거예요. 요약을 보세요. 약식 절차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약식 명령인데 선고한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식백과. 그러니까 약식 명령도 선고입니다. 네, 정확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약식 명령도 선고다. 선고. 스컹키스. 네, 뭔 뜻이죠? 음주 단속을 도망을 가려고 폭풍 후진하다가 폭풍 후진은 뭘까요? 제 차와 정면 추돌하는 정면 추돌이죠. 자, 다행히 저는 전치 2주 나왔고요. 다행입니다. 많이 안 다치셔서 4일째 입원 중인데 오늘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 찾아와 250에 합의보자고 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저도 손해사정을 하잖아요. 제가 전치 2주에 저희 의뢰인, 그러니까 피해자 의뢰인 제일 많이 받아본 게 200만 원이에요. 250만 원이면 차값까지 합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차값 빼고 200만 원이 제가 5년 됐나요? 5년 정도 됐네요. 그래도 이 시세 차이는 있겠죠. 근데 전치 2주 보통 보험사 나가고 합의 보면요 140에서 150 왔다 갔다 해요. 적은 경우에는 막 80에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250이면은 차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차값을 빼고 250이면 굉장히 좋은 거고, 만약에 차량 수리비를 합쳐갖고 250이면 생각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내 차가 벤츠야 250줘 그러면 이거 못 차죠. 벤츠 사이드미러 하나만 나가도 300이 넘어가는데 차값을 합쳐갖고 250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희 카페나 유튜브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제가 항상 답변 드리고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